안녕하세요. 제 1강 시작할게요. 교재는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되고요. 저는 7페이지 전산일기 2급을 선택을 하고요. 강의 같은 경우에는 박쌤 전산일기를 많이 들었고, 그리고 시작부터 시작했거든요. 교재는 그냥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험 전공 및 평가 범위. 전산일기 2급이 이론의 회계 원리가 30%, 실무가 기초정보 등의 수정 20%, 거래 자료의 입력 40%, 입력 자료 및 재자료로 추후에 10%. 세부적 평가 범위는 홈페이지 수험 정보 및 개요 및 요령 자료단을 참고하라. 그리고 제가 가끔 말을 하다가 좀 버벅될 때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축두엽이 좀 많이 손상돼서 그런 거니까 좀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넘어가서 제1부입니다. 1장 부기약 기업성이요, 회사등록, 거래처분, 제4장 거래할 배정, 제5장 계정 과정 및 절교육, 제6장 정리이열 작업 이렇게 있습니다. 제 유튜브를 하는 이유는 수익과 구독자 수의 인기를 늘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이 공부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복습하는 내용을 제가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식으로, 강의를 하는 식으로 연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절대 수익과 구독자의 수에 욕심이 없이 그저 제 복습의 연습의 한 부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부기와 기업 경영. 부기의 뜻. 부기는 장부 기록의 약칭으로서 기업의 경영 활동에 따른 재산의 증가나 변화를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장부의 기록, 계산, 정리하여 그 연인과 결과를 명백히 밝혀내는 방법이다. 부기의 목적, 주목적입니다. 일정 시점에서 있어서 기업의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재무상태표. 재무상태표의 중요한 부분은 일정 시점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시면 돼요. 일정 시점, 해당하는 기간. 회사가 12월 말일에 결산을 본다면은 재무상태표를 내야 된다는 날 12월 31일이 되는 그날이 일정 시점이 되는 거고, 반기 6월 31일에 결산을 본다면은 6월 31일날 일정 시점, 그러니까 정해진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손익계산서란 일정 기간 동안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이렇게 정해지고 일정 기간입니다. 몇 월부터 몇 월까지, 몇 년 몇 월부터 몇 년 몇 월까지. 경영성과 그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 그걸 작성하는 게 손익계산서입니다. 그리고 부기의 목적, 기업 이하의 관계자, 경영자, 주주, 채권자, 종업원. 여기까지는 내부 관계자겠죠. 경영자, 주주, 채권자도, 종업원 내부 관계자, 정부기관, 이건 세무기관으로 해야겠죠. 세무서 같은 경우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 그러니까 경영자는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보면서 이제 자산, 부채, 자본이 얼마나 되고 수익과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보고 주주와 주주총회를 열어가지고 이제 회사의 앞을 이제 결정을 하겠죠. 채권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종업원은 이제 우리 회사가 얼마큼 경영성과를 이뤘고, 이번 달에는 보너스가 나오겠다, 인센티브가 붙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정부기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기업에서 이만큼의 수익이 났고, 이제
비용이 발생했으면 그거에 따른 이제 세금을 이제 세금에 대한 이걸 이제 공과금을 이제 청구하겠죠. 각종 세금 부과와 근거자료를 제공, 각종 분쟁에서 증거자료를 제공. 이건 주주총회 같은 경우겠죠. 각종 분쟁에서 증거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주주총회에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부기와 회계, 부기는 회계 정보 산출하기 위해 기술적 측면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회계는 기업의 관계자들이 함정 판단이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기업 실제에 관한 이러한 경제적 정보를 직접 전달하는 과정, 부기를 포함하게 됩니다. 부기는 여기까지만 이거예요. 그리고 나서 회계는 이쪽일 거예요. 부기는 말 그대로 회사의 내용을 기록, 계산하고 하는 거고, 이제 그것을 넘기는 것부터가 이제 회계를 하는 거죠. 유용한 정보를 거래를 기록하는 거. 부기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단식 부기, 일정 원리 원칙을 거래 내용만 상식적으로 기록, 계산한 방법이에요. 단식 부기는 단순히 재산 증거만 기록하면 순이익 발생을 원인을 알 수 있는 불안정한 부기이며, 가계부, 그리고 소규모 기업, 그리고 좀 영세 기업 같은 데 있잖아요. 작은 골목 마트 같은 데나 골목 식당 같은 경우. 북식 부기, 일정한 원리 원칙에 따라 기업의 재산의 증가와 감소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체계적으로 기록,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북식 부기는 재산 증가 변화를 이중적으로 기록하면서 자동적으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검증 기준을 가진다. 그래서 이중적으로 기록하면 나타나요. 이중이라는 것은 앞으로 배울 건데, 차변하고 대변을 나눠요. 왼쪽하고 오른쪽인데, 회계에서는 왼쪽을 차변, 그리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불러요. 이 많은 분들이 회계라 그러면은 뭐 수학적인 측면이나 뭐 이제 계산하는 거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좀 꺼려하셔가지고 진입 벽이 높다고 생각하시는데, 저도 솔직히 말해서 학교 다닐 때 수학하고 과학을 진짜 못했어요. 오히려 국어나 영어를 잘했지. 근데 이 회계는 수학은 그저 진짜 간단한 것, 덧셈 뺄셈, 그리고 어느 공식만 외우고 그리고 이해할 줄 알아야 돼요. 제가 생각했을 땐 그래요. 제가 배울 때도 항상 이해를 하고 그것을 응용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받았고 그렇게 강의를 들었어요. 이해를 해야 돼요. 단식부기 말 그대로 그냥 가게분하고 영세기업 조그마한 골목식당에서 간단하게 작성하는 거. 북식부기, 오른쪽 오른쪽을 적으면서 재산의 증가과 변화를 이중적으로 기록, 왼쪽과 오른쪽으로 기록, 자동적으로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진다. 그러니까 차변이랑 대변이랑 대비를 해봐가지고 이 금액이 맞아야 되는데 맞지가 않으면은 오류를 발견할 수 있는 자기 검증 기능을 가진다는 거예요. 영리부기, 말 그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주체는 부기로서 기업 부여하기도 한다. 기업 같은 데 돈을 버는 데서 이제 많이 쓴다는 거죠. 상업부기, 공업부기, 은행부기, 농업부기 등으로 분류한다. 영리부기란 그때 말 그대로 돈을 버는 목적으로, 비영리부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돈을 벌지 않는 경제주체에서 하는 부기로서 학교, 가계부기, 재산부기, 관청부기, 그냥 비영리부기, 영리부기가 있다는 것만 알면 되고요. 회계 단위와 회계 연도. 회계 단위는 부에서 재산의 증가 변화를 기록해서 하면 장소적인 범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장소적인 범위예요. 내가 만약에 신촌에 가게가 하나 있고 이제 홍대에 가게가 하나 있다고 하면은 그걸 이제 어느 가게를 선택할 거냐 이거죠. 그 장소를 말하는 거예요. 신촌점을 선택하고 신촌점을 회계 단위, 신촌점 한 기업의 분사 지점표를 분사 공장에 있는 경우에 따라 이들을 각각 회계 단위로 결정해서 기록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회계 연도.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쭉 읽어보시고 기간적 범위, 회계 기간이다. 회계 연도가 시작된 시점 기초라고 하고
끝난 지점 기말, 기초와 기말, 기초와 기말. 회계연도예요. 기초와 기말. 회계연도는 1년 초과할 수가 없어요. 1년 초과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회계연도에서 올해는 2024년이잖아요. 올해는 2024년은 올해라 부르는데 우리는 회계에서는 단기라 불러요. 그리고 내년 2026년은 내년이라 불리는데 회계에서는 차기라 부르고, 전년도 작년을 회계에서는 2023년은 전기라 불러요. 전기, 단기, 차기 순으로 외우시면 돼요. 작년, 올해, 내년. 자, 제2절 기업의 재무상태. 기업의 재무상태는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상태를 말하는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재무상태를 파악할 기업의 이해관계를 제공하는 이단표의 재무상태를 한다. 아까 말대로 일정 시점에서 재무상태를 이해관계자들에게 제공하는 거예요. 내부 이해관계자, 외부 이해관계자. 내부는 뭐지? 이사, 주주, 경영자, 종업원 이렇게 있을 거고, 외부는 이제 투자하는, 주식 투자를 하는 이제 외부 이해관계겠죠. 네이버에서 뭐 삼성전자를 치면은 삼성전자에 대한 이렇게 쭉 자산, 자본, 부채가 툭다, 이걸 공식적으로 이게 공시를 해야 돼요. 공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회계사한테 검사를 받아야 되고, 검사를 받고 나서 이 회계사가 이 재무상태표는 엉망이지 않고 제대로 된 재무상태 하면은 그때 이제 공시가 되는 거예요. 그 공시를 보고 이제 투자자들은 그 공시를 보고 이제 그 공시된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 회사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하고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를 만드는 거예요. 내부 기업자들한테는 이 경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이제 할 거고, 이제 외부 관계자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이고, 자산의 뜻, 자산의 기업 보유하고 있는 각종 채권, 재화, 총칭하는 기업의 경제적인 지원에 답변하는 표시한 것입니다. 각종 재화나 채권, 상품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현금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갖고 있는 건물 같은 자산이 있을 수 있고, 자산의 종류는 많아요. 그걸 계정이라는데 계정의 종류 수이 많고, 그리고 자산도 또 이제 채권이 이제 어차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채권은 그러니까 받는 거니까 자산을 치는 거예요. 자산의 종류는 유동자산, 당좌자산, 재고자산,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이랑 비유동자산을 분류하면 되는데, 유동자산에는 당좌자산, 재고자산 등이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유동자산에는 보호기한 종류는 1년 이내 현금화 또는 시한되는 것, 당좌자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호기간 종료로부터 1년 이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현금 이천, 현금증거나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이건 다 1년 이내에 이제 현금화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매출채권, 일단은 다 받잖아요. 단기 대여금, 그리고 단기 1년 내에 받을 수 있는 거. 재고자산 판매 과정을 거쳐 보호기간 종료 1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 상품 뭐 1년 안에 팔아가지고 현금화 받을 수 있잖아요. 제품은 상품과 제품의 차이가 있는데, 상품은 내가 TV를 팔고 싶어가지고 삼성에서 TV를 사왔어요. 그럼 이건 상품인 거고, 이제 삼성전자에서 공장에서 TV를 만들었어요. 그걸 파는 거를 이제 제품이라고 해요. 만드는 상품 말고는 그냥 상품.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장에서는 상품을 내는 게 아니라 제품을 내는 거예요. 그 제품을 사서 상품을 돌리는 거죠. 비유동자산이나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업종에는
장기간 영업 활동의 목적을 보유하고 있죠. 투자 자산, 장기적인 투자 수익을 얻을 목적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 장기 구입, 말 그대로 장기, 1년 이상, 장기 대여금, 장기를 빌려준 돈, 장기 영업 활동을 사용의 목적을 보유, 물리적인 형체가 있는 자산, 토지, 땅 있잖아, 물리적이잖아. 건물도 마찬가지로 영업 활동에 사용할 사무실이나 공장 등이 되겠죠. 목적을 보여 물리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 차량운항, 자동차를 모르지 않고 회계에서는 차량 운반구라고 불러요. 비품, 가게를 삼겹살 집이 있다. 그러면 의자가 필요해, 테이블이 필요하고, 그리고 또 이제 냉장고가 필요하고, 그런 걸 이제 물리적인 형체가 있고 장기간 쓸 거잖아요. 하루 쓰고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런 걸 이제 비품이라고 해요. 무형자산, 장기의 영업 활동에 사용할 목적을 보유하고 물리적인 형체가 없는 자산, 말 그대로 산업재산, 저작권, 개발비 등. 그거 말고도 소프트웨어가 있겠죠. 그리고 기타 비용성, 대산 등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속하지 않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임차 보증. 내가 집을 들어가서, 아니 사무실을 들어가는데 이제 보증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보증을 임차 보증금이라고 해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임대 보증금, 내가 들어가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임차 보증금. 장기 매출 채권, 이거는 말 그대로 매출을 했는데 장기적인 외상인 거예요. 장기 매출 채권이라고 해요. 받을 수 있는 권리. 장기 미수금, 이것도 장기 1년 이상을 초과하는데, 이건 상품을 판 게 아니라 이제 비품이나 유형자산 같은 거 팔 경우, 상품을 팔 때는 외상 매출금, 외상 매입액이라고 부르는데, 상품 위의 것들은 영업 활동이 아니잖아요. 영업 활동으로 쓰고 있는 거지 팔려고 하는 건 아니죠. 팔려고 하는 건 상품, 쓰려고 하는 건 비품. 만약에 비품 같은 거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 이거를 돈을 나중에 주겠대요. 1년 이상 초과해요. 1년 이상 초과하면 이제 그때 이제 미수금 못 받은 거, 그리고 이제 미지급금, 이제 못 준 거, 내가 물건을 받았는데 돈을 1년 이상 이후에 주겠다는 거, 장기 미수금, 미지급, 이렇게 따지는 거. 자, 부채의 뜻은, 부채란 기업은 미래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경제적 의무, 즉 채무를 표시한 것. 부채 말 그대로 부채는 빚이에요. 빚. 타인에게서 지급해야 할 경제적 의무, 이걸 채무라고 해요. 채무. 화폐 단위로 표시한 것. 화폐 단위 뭐 10만원, 100만원, 1000만원. 그러니까 누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걸 채무라고 하고, 내가 누구한테 빌려줬고 그걸 내가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것을 채권이라고 불러요. 유동부채, 상환기간 종료, 상환기간 보고 증명일로부터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부채. 매입채무, 그냥 물건을 사는데 돈 나중에 주겠다. 외상인 거죠. 외상. 단기 차입금, 돈을 빌렸어요. 근데 단기가 1년 이내에 도래하는 돈을 빌린 거예요. 미지급금, 이거 말 그대로 아까 말한 것처럼 상품이 아닌 비품이나 유형자산들, 그런 거를 제가 팔았어요. 제가 샀는데 아직 돈 주지 못한 거예요. 그걸 이제 상품이 아니니까 미지급금, 선수금 같은 경우에는 먼저 돈을 받은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임대인이고 이제 임차인이 3개월치를 미리 임대료를 3개월치를 먼저 받은 거예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차료를 3개월치 준 거. 그러면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선지급금이 되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선수금이 되고, 예수금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조금 설명하기 어차피 나중에 나올 건데요. 예수금은 이제 직원들이 이제 월급을 받잖아요. 받으면 이제 각종 보험료나 뭐 이제 세금 떼잖아요. 그걸 미리 맡아놓는 거예요. 회사에서 미리 착감을 해놓고 잠시 맡아놓고 이제 회사에서 지급을 하는 거. 구세청 같은 데다가 뭐 일일이 직원들이 가가지고 세금 열심히 내지 않잖아요. 월급 받을 때 그냥 세금 떼고 그냥 월급을 받지. 그 이제 월급에서 세금 뗀 거를 회사에서 맡아두고 있다가 이제 구세청에다가 세금 신고를 하면서 내는 거죠. 비이동부채 상환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하는 부채. 장기가 들어가면 그냥 무조건 1년 이상의 부채가 돼요. 장기성 매입 채무, 장기 미지급 등 차입금 빌린 거, 채입 매물 물건을 샀는데 이제 분출 채무, 장기 미지급은 상품이 아닌 것들을 위해를 빼놓는데 샀는데 자본에 대한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 총액에서 타인에게 지급해야 할 부채 중에 차감한 자산인 겁니다. 그리고 자산 총액, 자산 마이너스 부채 총액을 자본이 되는 겁니다. 이제 자본 등식 자산 마이너스 부채 자본에도 많은 분류가 있는데요. 근데 전산회계 2급에서는 그냥 보통 자본금 하나만 다룬다고 보시면 돼요. 주주가 납부한 보증 자본이익은 자본유정, 기타 부가세 손익률이 이익인 경우 같은 경우는 이거는 1급에서 전산회계 1급에서 다룬 문제고요. 저도 아직 배우지 못했어요. 자, 재무상태표의 정의. 재무상태표 일정 시점에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 등을 나타내는 일람표에서 대차 대조표란 대변과 차변을 대조하고 비교하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재무상태표 기준식이다.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 아까 자본 마이너스 부채는 자본은 자산 마이너스 부채라고 했잖아요. 말 그대로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에요. 재무상태표의 식과 계정식이 있다. 일반 계획 재무 양식의 예시를 보고식으로 하고 있으면 학습용으로 계정식을 많이 돼요. 계정식은 재무상표 왼쪽과 오른쪽을 보면 왼쪽을 자산은 만원, 부채, 자본은 각종 2만원, 8만원에 관한 계정식을 위한 재무상표. 뭐 이것도 나중에 있고요. 거래의 판례 요소라고 해가지고 차분과 대변이 자산의 증가와 감소, 부채의 증가와 감소, 자본의 증가와 감소, 거래의 판례 요소라고 하는데, 그걸 이제 차변에는 어떤 걸 쓸 것이고 대변은 어떤 걸 쓸 것이고, 이건 구구단처럼 다 외워야 돼요. 근데 외우는데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게 자산은 차변에다가 부채는 대변에다가 자본은 대변에다가 부실은 자산, 부채, 자본 순으로 위에서 아래로 기입하는 방식이다. 자산, 부채, 자본 이런 식으로. 재무상태의 목적 및 특징. 재무상태 일정 시점 현재 보호 경쟁 자유사가 경제 임의 부채 그리고 자본에 대한 재무로서 여기까지 다 아까 설명했죠. 정보 예정, 기후 유동성 그리고 탄력성, 수익성과 위험 등을 평가하는 위험은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기업의 유동성, 재무적 탄력성, 수익성, 위험 등을 이제 보고 이제 주식에 투자를 하는 거죠. 재무상태표의 구성 요소인 자산, 부채, 자본은 각각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유동자산은 당사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하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으로 구분한다. 부채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분한다. 자본은 자본금,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유동성 배열, 자산가 부채는 유동성, 현금화가 빨리 될 수 있는 큰 항목부터 배열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현금화가 빠른 것은 현금화 제일 빠른 것이면 현금이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당장 예금이 될 거고, 그리고 빚도 거의 1년 안에 갚으니까 그것도 이제 1년 이내니까 단기죠. 단기. 그러니까 그 순서대로 이렇게 다 이렇게 배열을 하는 게 유동성 배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산 1년 기준으로 1년 기준으로 유동성과 비동성을 분류하고, 부채는 1년 기준으로 무조건 1년 기준이에요. 1년만 기억하시면 돼요. 1년 기준 유동부채, 유동유채,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항목과 통합하시. 자산부채 자본 중 중요한 건 재무속도 공문의 별도 항목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말이냐면 현금인데, 현금도 현금성 자산이 있어요. 현금성 자산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현금이 아니라 현금 자산 처음엔 따로 나누는데, 이 재무상태표가 갈 때쯤 되면 이런 큰 현금으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보통 예금과 당좌 예금도 마찬가지고, 자산과 부채의 총액 표시. 자산과 부채는 원칙적으로 상이하여 표시하지 않는다. 따로따로 하지 표시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일반 기업에 요구하거나 경우는 예외가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일반 회계업계 기준에서는 그러니까 상계를 허용하거나 예외할 수 있다. 재무상태 표시와 분류방법은 기업상 재무상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 있다. 제 3절까지만 끊기 너무 힘드네. 기업에서는 그러니까 경영수는 일정 기간이 하면 아까 뭐 했다고 그랬죠? 손익계산서. 일정 기간 동안 기업을 할 경우 활동은 수행 결과가 나타난 경제적 성과를 말한다. 경제 경험 성과는 수익과 기업, 손익계산서 경우 파악할 수 있는 일정 기간 동안 경험을 측정하는 기업과 일람표를 손익계산서를 한다. 수익했다. 말 그대로 수익 벌어들인 거. 일정 기간 동안 수행한 과정을 획득한 대가로 인하여 발생하는 자산의 유입 또는 부채의 감소. 돈을 벌면은 자산이 증가하고, 부채가 있으면 감소시키고 빚을 갚을 거고, 수익의 매출, 전산액의 2급에서는 거의 보통 매출액이 상품 매출일 거예요. 제품 매출은 1급에서 제품을 만드는 공장을 이제 다루니까 1급에서. 근데 전산액의 2급에서는 일반 기업이다 보니까 상품 매출이 주될 거예요. 이익이라고. 그러니까 영업 안에 포함된 매출을 따지면 상품 매출이 거의 유일할 거예요. 순매출, 영업 활동으로 발생한 상품 제품의 순매출, 상품 매출, 영업 활동 이외의 것들은 매출액에 포함되지 않고 기타 외 매출액이 되겠죠. 영업의 수익, 지금 말한 거예요. 이자 수익이나 배당금 수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유형자산 처분 등 처분이익. 유형자산 아까 말 그대로 물체가 있고 1년 이상 영업활동에 사용할 자산. 수익의 차이. 비용. 수익을 벌려면 불펜 팔려면 이 불펜 사오겠죠. 일정 기간 후 수익을 획득하기 위하여 발생한 자산의 유출을 사용하는 돈, 부채의 증가. 이 볼펜 사오는데 이거를 한 박스를 사와요. 한 박스 사오는데 이거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고, 그럼 이제 외상 매입금이 되는 거죠. 아니면 현금을 주고 사올 수도 있고, 그게 비용이란 거예요. 자산의 유출. 이거 사오는데 현금을 줬으면 자산의 유출이 되겠죠. 사용, 부채의 증가, 외상으로 사올 수도 있고, 환미의 관리.
기업 판매 활동과 관리 활동을 발생하게 해서 매출 원가에 속하지 않는 것. 말 그대로 매출 원가. 이게 상품이에요. 상품이 이거 사 들여올 때 이 값이 매출 원가라 부르는데 그 위에 것들, 뭐 임차료, 그리고 직원들 급여, 직원들 복리후생금, 세무와 공과금, 대손상학비는 나중에 배울 건데 아주 나중에. 감가상각비도 나중에 배울 거예요. 영업의 비용, 기업의 주된 영업 활동에 있는 활동으로 발생한 비용을 차손. 영업의 비용의 대표적인 것은 일단 이자 비용이 있어요. 이자 비용. 그리고 기타의 대손상각비라고 있는데 이거는 아주 좀 이따 배우고,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단기로 이익을 내려고 사왔는데 이게 오히려 값이 값어치가 떨어져가지고 손실이 오는 거예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損. 이건 팔지는 않고 아직 갖고는 있지만. 너 왜 머리 안 잘랐어? 2시 자른다니까. 이제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아직 갖고는 있는데 그걸 평가 손실이야. 손익계산서의 정의. 일정 기간 동안 경험 성과를 갖다는 되겠다. 손익계산서 다음과 같은 손익계산 등식이에요. 손익계산 등식은 총 비용 플러스 순이익이 있으면은 총 비용이 크고, 아니 총 비용이랑 총 이익을 더하면은 총 수익이 돼요. 총 비용은 총 수익 다음에 총 순손실. 이걸 어떻게 말을 해야 되냐. 일단은 이익이 크면은 이익에서 이익이 커요. 이익은 600원이고 비용이 100원이고 마이너스 하면은 총 매출, 총 수익, 총 수익 100원이다. 그럼 반대로 비용이 수익 작다. 비용이 100원이고 수익이 100원이면 마이너스 하면 100원이죠. 이게 순손실. 손해 봤다는 거야. 손실이 손해.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손익계산서의 양, 손익계산을 작성 양식은 재무상표와 마찬가지로 보고식과 기준식이다. 일반 기업의 회계 기준에서는 손익계산서 양식의 이식을 가지고 하고 있으나 학습용으로는 계정식을 많이 한다. 계정식은 손익계산서를 왼쪽 오른쪽으로 구분하여, 아까 말했죠, 거래 판료소에도 수익과 비용이 들어가요. 그것도 똑같이 차변 같아요. 왼쪽이 차변 비용을 쓰고 비용의 증가, 그리고 대변은 수익의 발생, 그러니까 매출, 수익. 그러니까 상품 매출이, 상품을 팔아서 이익이 난 게 이익이잖아. 수익이 이제 그러니까 대변을 간다는 거죠. 수익의 증가는 대변. 보시면 이제 비용이 7만 원이고 순이익이 3만 원이에요. 수익이 10만 원. 보고식으로 수익이 10만 원인데 비용 7만 원. 아까 얘기했죠? 수익 크면은 순이익이 난다. 수익 빼기 비용, 순이익. 자, 오늘 19회까지만 하겠습니다. 18분. 생각보다 많이 지치네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좀 더 공부를 하겠습니다.